한 주간은 아니구나. 오랫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간단하게든. 나이 먹고 그 연구과제, 국책 연구과제 하는데 좀 힘들더라고. 그게 되게 장기 프로젝트라고 4년짜리. 4년짜리. 진짜 학교 한 번 다니는 거예요. 무슨 프로젝트인데요? 우리나라의 설계 기준 만드는. 우리나라에는 설계 기준이 없잖아. 설계 기준이에요, 설계 비기준이에요. 설계 기준. 설계 기준. 설계 비기준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메리칸 스탠다드, 네. 뭐 미국의 아메리칸 스탠다드, 그다음에 뭐 독일의 DIN, IBC, IRC 이런 거 다 참고해가지고 여러 건축사하고 모여가지고 파트별로 나눠가지고 책이 나중에 나오겠네요. 네, 4년 뒤에 책임져. 소규모 건물에서 하자는 기본적으로 그게 책으로 나오면 공개가 되면 건축주도 그걸 사서 볼 수 있잖아요. 도면이 그러니까 거기까지 안 갈 경우는 그쵸. 그 표준 자료집에 준하고 네, 도면에 쓰면 되는. 그러니까 거죠. 그게 이제 나중에 설계하자냐 시공하자냐 이런 기준이 되는 아, 게 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코드화되어서 그렇죠. 나오는 코드화됐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야그가 있겠죠. 어디 13560 참고하시오 이렇게 되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좋고 감사한 거라고 하면 이 건축술사를 통해서 연락이 이제 많이 오시고 특별히 최근에는 진로 상담을 많이 하는 거. 학생들. 네, 학생들의 이메일을 아주 많이 받고 있어서 아직 걔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고3들의 연락은 고삼. 이제 수능을 보고 오셔라. 네. 아직 찾아오지 마시고 수능을 보고 사무실에 오셔라 하고 이제 건투를 비는 답장들을 많이 했고요. 이제 대학생들 요새 보면 과제로 뭐 자기 개발, 진로 상담, 뭐 자기 경영 뭐 이런 식의 이제 수업들이 있다 보니 젊은 건축가 이제 이미 먼저 난 선배로서 도움을 줄 수 있을 때까지는 밥은 잘 사줬어요, 애들. 간식으로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되게 또 고마웠던 건 그냥 단순히 와서 숙제를 위한 어떤 질문들이 아니라 정말 고민하는 질문들을 정말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만들어줘서 저도 그래서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고 바카스를 사오더라고요. 밤새라고? 그래서 이게 또 되게 유의미한 시간으로 와서 아마 이 영상 볼 텐데 감사하다는. 신현모 선생님은 어떻게? 저는 정신 못 차리죠 지금. 건축술사를 통해서 연락 온 적이 한 번도 없어서요. 1호 연락하시는 분하고 10호의 상품을 30% 할인 설계비 30 우리 저 신현보 소장님 연락 오면 어디 저거 신현보 소장님 연락 오면 설계비 30% 할인 30% 할인. 20%? 네? 20%? 25로 할까요? 25 할인 1호 10호의 상품. 알겠어요. 저도 연락이 저는 15%. 저는 이게 뭐야 갑자기? 갑자기 가격 경쟁을 하는 근데 갑자기 왜 덕분을 만드셨어요? 아니 저 더 올려가지고 30%. 저는 제가 네. 받고 하겠습니다. 적당히 보세요. 1호 10호에 책을 한 권씩 드리겠다고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30% 아니더라도. 아 맞다, 우리 책 나왔어. 오셨어요? 구구하우스라는 책이 나왔고요. 구구하우스는 처음에 이제 이걸 하게 된 계기가 최소 비용으로 최적의 집을 짓자라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같은 땅을 건축가들의 8명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줬을 때 어떻게 건축가들은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그 조건들을 어떤 집을 디자인을 해낼 수 있을까라는 거를 이제 궁금증에서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모인 사람 중에서는 저하고 정혜랑 소장님하고 두 분이 이제 제가 참여를 했고요. 김동희 소장님, 김성호 소장님, 김창균 소장님, 서경아 소장님, 오신욱 소장님, 이성범 소장님, 이영재 소장님, 정혜랑 소장님. 네,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그 건축주들이 생각할 때 어떤 발생할 수 있는 궁금증이라든지 그 집에 대한 생각들을 건축가들은 각각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를 여기에 이제 담아가지고 책이 이번 10월달에 출판되는 거예요? 웹북 출판이 찍었어요? 됐고요. 저자 요 책에다 요 저자들 다 사인 받아서 한다 그래. 이걸 그 요즘에 노 재팬이라는 거 많이 뜨잖아요.
국내 건축 중에서 일본 쪽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근데 건축계로 봤을 때는 특히 뭐 설계나 이런 쪽은 특별하게 뭐 지금 상황에서 영향을 받는 거는 뭐 크게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다른 것보다 이제 자재 같은 경우는 요즘 그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부분들이 그 일본에 수입되는 자재들이 많이 있으니까 외장 재료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 얼마 전에는 이제 그 저희 건축주 같은 경우에는 그 특정 제품을 처음에는 생각을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샘플을 보여드리고 그 메이드 인 재팬이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그러니까 그냥 안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쓰지를 않으시겠다. 저희보다 건축주 입장에서 스스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제거를 해나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울러 저희는 내가 그랬어요. 우리가 건축계에서 노재팬 이 운동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예, 일본 제품 안 써요. 안 써. 우리 친구들한테도 일본 제품 쓰지 마라. 왜냐면 뭐 현관문이나 중문이나 일부 뭐 플라스틱 도어나 이런데 일본 제품들이 좀 좋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몇 번 썼는데 그 한 2, 3년 새 국내에서도 벌써 그만큼 또 따라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외장재는 원래 안 썼고, 예, 그러니까 쓰지 마라. 장비도 많이 쓰이고 장비 많죠. 중장비도 되게 많죠. 장비도 많고. 그게 한국에서는 못 만들어서 그런 거야 아니면 기반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똑같죠. 반도체랑 똑같아요. 거기 있는 거 수입해 오는 게 나와서 수입해 왔는데 저거 자동하니까 우리나라 벌써 반도체 뭐 불화수소하고 또 금방 준비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부 일본 정치인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분위기 때문에 전 일본을 매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너무 우리 입장에서 불쾌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된다. 진짜 독립운동은 못해도 불매운동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건축에서 내가 일본에서 집착하리만큼 그 뛰어난 디테일들 이런 거 보면 진짜 감동스러워요. 그거는 그 건축에 대한 산업 전반이 수준이 높아서 그런 거거든요.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설계를 잘해서 그렇다라기보다는 금속 자재 회사, 조명 회사, 시공자의 마인드, 설계자의 마인드, 건축주의 마인드까지 뭐 주택지에 땅을 사면 심지어는 그냥 그 땅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집 있는 집을 허물고 내가 원하는 집을 또다시 짓는 경향도 많아요. 그만큼 내가 원하는 집에 사는 기쁨을 느끼고자 하는 건축주의 어떤 속성도 있고 그게 더 뛰어나다 안 뛰어나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그게 없어도 돼서 그냥 뭐 없어도 돼서 안 쓰고 그런 게 아니고 없으면 불편한데도 안 하는 거잖아요. 사실 핵심은 그거죠. 선택하는 거죠. 그렇죠. 무슨 파업을 했어도 뭐 파업을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이 파업을 했는데 나는 파업을 지지한다는 게 내가 지하철을 안 타도 일상에 지장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일상에 지장이 있지만 나도 불편하고 나도 피곤하지만 그 지지하는 거잖아요. 노재팬도 그런 것 같아요. 그 막 하면서 이것도 일본 제품이었구나 하는 거 되게 많이 알게 저도 진짜 됐어요. 많이 알게 됐어요. 저는 뭐 예. CJ 라이온 그런 거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안 쓰려고 노력하죠. 안 쓰려고 노력하고 불편하고 그래도 하는 거니까 저는 건축도 비슷하게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아까 처음 말씀하신 너는 것처럼 노재팬 어떻게 생각하니? 상징적인데요. 그 프리츠커상이 일본에는 20명인가 40명까지 아니야. 프리츠커상 다음 내가 받을 테니까 그냥 지금 저에겐 있지 않아요? 한 나라에서 제일 많이 한 받아요. 나라가 가지고 많이 나온 게 아마 미국에서 동률인가 그럴 거예요. 미국하고 일본하고 응. 네, 맞아. 예를 들어서 미국 문화 빨리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근대화가 빨리 되고 좀 달랐죠. 그 차이가 있죠. 그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100년 만들어 왔고 우리나라는 이제 한 20년 만들어 왔는데 왜 세계 자동차 대회에서 수상 못해? 물론 자동차는 기술이니까 좀 빨리 뭐 이렇게 해서 많이 좁혀왔죠. 지금 뭐 일본 차나 한국 차나 많이 쫓아왔죠. 그래도 한국 차도 꽤나 노력 많이 해서 올라왔잖아요. 근데 한국 건축 시공 기술은 세계 탑인데 건축 설계 기술과 건축 설계 능력과 건축가의 대우나 처우나
세계 100위권이 100위권. 저것도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뭐 디테일이 좋고 네. 뭐 기술이 좋은 건축물을 한 건축가한테 주는 게 아니고 네. 사실 건축계 혹은 일반 사회에 공헌한 네. 그 공헌도로 주는 거잖아요. 사실 뭐 이렇게 엄청난 완성도를 자랑하는 건축을 했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고 그 건축이 최소한 건축계에 어떤 큰 영향을 줬거나 뭐 건축의 뭐 패러다임이 발전할 만큼 영향을 줬거나 아니면 사회 일반 사회에 음. 파장을 일으켰거나 그래서 특히 최근에 타신 건축가분들은 보면 지진. 일반 사회에 파장을 음. 일으키신 분들이 많고 과거에는 건축계에 대한 공헌이 또 많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언젠가 왜 그 국가의 그 넥스트 프리츠커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눴었잖아요. 그게 넥스트 프리츠커라는 이름을 빼고 결국 공고가 네, 나왔더라고요. 뭐 아팠어요. 아셨어요? 2주에. 아, 네. 나왔어요? 예, 뭐라고? 요새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가볼까? 이름은 다 바뀌었는데 근데 그럼. 그렇게 단순히 기술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웃긴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 프로젝트이 가서 무슨 선진 기술을 배워와서 좋은 건축가가 나오는 것만은 아니고 사실 학원이 생겨야 돼 학원. 다 문화가 학원이 생겨야 돼. 아 그래? 프리츠커 데뷔반이야? 그 문화가 다 받쳐야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단기간에 안 나오겠죠. 알겠습니다. 네. 주제 토크로 넘어가서 지난 시간까지 시공사까지 했고 이제 이번에 모두 박형훈 선생님. 시공사를 선정하면 이제 착공 신고를 하죠. 착공 신고를 하죠. 건축을 먼저 하고 토목을 정지할 때도 있고 한데 보통 뭐 토목을 먼저 하죠. 뭐 지하 주차장을 파기도 하고 성토 절토를 해서 땅을 만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뭐 공사 순서를 지금 말하기는 너무 그거 한 것 같고 그냥 기초공사하고 골조하고 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죠. 골조는 뭐예요? 땅을 뭐 깎아야 되면 깎고 돋아야 되면 돋우고 정지하는 아니면 평평하면 그냥 더 단단하게 누른다든가 지하실이 있을 거면 판다든가 하는 그 땅에 관련된 모든 공사 토공사거든요. 그게 1차적으로 하는 거죠. 네, 크게 한 4-5단계가 될 것 같은데 토공사 다음 이제 골조공사 이제 목 구조든 뭐 철골 구조든 철근 콘크리트 구조든 건물의 뼈대를 만드는 공사가 있고 타설이라고 하면 되나요? 그 콘크리트 공사면 타설이 있고 목 구조나 철골 구조면 타설이 없죠. 기초만 타설이 있을 텐데 그 안에 너무 잘게 나누기는 너무 얘기 길 것 같고 제가 보기엔 큰 단계로 나누면 토공사, 골조공사가 있고 창호공사까지 하면은 건물 한번 구멍을 막는 거거든요. 창호를 먼저 하는 경우도 있고 외장을 먼저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디테일이나 재료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어쨌건 이게 창문이란 게 구멍이잖아요. 건물에 구멍이 있는데 집은 결국 구멍을 우리는 막고 살아야 되잖아요. 투명한 벽을 다시 치는 건데 그래서 창호공사는 되게 중요하고 다시 정리해 볼까요? 토공사, 골조공사, 창호공사, 외벽공사, 지붕공사, 내부 마감공사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각종 설비공사 그다음 가구공사 맞아요. 그죠 가구 그리고 빠뜨렸지만 사실 건축주분들이 제가 꼭 알았으면 하는 게 착공 전 준비 단계거든요. 되게 중요해요. 시공사 선정되고 나면 착공까지 그러니까 오늘 허가가 나면 내일 삽으로 땅을 파도 된다고 생각하실 텐데 절대 그렇지 않고 굉장히 시간이 걸리죠. 그렇죠. 착공 전 준비 단계가 시공사가 성실하게 임해주고 그 시간을 주실수록 뒤에 오류가 없거든요. 제가 힌트 하나 드리면 건축주분들이 허가가 나면 바로 공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이에 시간 많이 잡아먹는 것 중에 하나가 경계측량, 네, 경계명칭측량, 경계보건측량을 하면 이제 착공신고 때 그걸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의 다 제출하죠. 안 하는 경우 없죠. 거의 다 제출하는데 그거 대한지적공사에 신청하면 그게 뭐 2주 걸리기도 하고 3주 걸리기도 하고 또 사정해서 뭐 좀 줄이기도 하는데 거기서 시간 많이 먹죠. 시공사를 선정해놨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그러면은 그라운드 워크라고 그러죠. 그게 보통 뭐 2-3일이면 끝나는 건지 아니면 일주일 정도 지하를 걸리는 건지. 파면은 한두 달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그냥 단순히 평지에 건물을 지면은 2-3일에 끝날 수도 있겠죠. 그거는 상황 따라 많이 달라요. 그리고 땅속을 팠는데 물이 나오는지 팠는데 안반이 있는지 따라서 그러니까 모든 공사 단계 중에
제일 예측할 수 없고 변수가 많은 땅을 관계는 파봐야. 토공사. 아무리 물론 사전에 조사를 해요. 뭐 일부 시추도 해보고 구멍을 뚫어갖고 땅을 미리 검사해 보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를 뚫어서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요 끝에 암맥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토공사는 정말 예측 불가능한 거예요. 토공사를 실비로 별도 계약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너무너무 변수가 많기 때문에 토공사는 절대로 이건 며칠이면 끝나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공사인 것 같아요. 골조공사는 보통은 30평의 2층 주택이다 라고 했었을 때 어느 정도 콘크리트라고 한다면 30평 당도주택 네, 2층짜리 네. 공사 빠르면 3.5개월, 4개월, 근데 좀 천천히 간다 그러면은 3.5개월, 5개월. 콘크리트면 조금 더, 네, 목조면 조금 빨리. 근데 이제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건축주분들이 이게 도면, 그러니까 2D인 상태에서 도면을 보다가 이게 이제 골조가 올라가면서 입체화된 것을 내 눈으로 봤을 때 받고 그 있어요. 이후부터 이제는 정말 빨리 되시는지 또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그 이후에 마감도만큼 또 시간이 들여지는 게 또 없는데 네. 그래서 왜 아직까지도 왜 막 이제 해서 조급해하시고 분주해하시고 왜 우리는 언제 들어가나요? 막 질문하시고 그래서 그 시간에 있어서 이제 기다리심에 대한 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 우리나라도 이 골조공사 기간을 사실은 조금 더 늘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소규모 시장에서 골조공사 속도가 너무 빠르거든요. 사실은 양생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맞아요, 좀 양생기간. 더 줘야 돼요. 양생기간 정해져 있잖아요. 양생을 항상 우리 좀 급하게 하기 때문에 콘크리트 집 같은 경우에 양생을 제대로 안 해놓고 마감까지 들어가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준공 이후에 곰팡이가 쓴다든지 이제 습기를 배출하게 되고 또 뭐 실크 벽지를 썼고 습기를 배출하게 되고 생기는 문제들이 다 아파트 문제들이 양생 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많거든요. 대부분 건축주분들이 마지막에 공사비가 없어서 집을 팔고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보통 재산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저도 그랬고 그래서 굉장히 마지막에 막판에 조급해서 마감 때 많이 좀 이제 밤에 울면서 전화 왔어요. 조금만 더 빨리 울면서 전화 왔어요. 빨리 더 하고 싶다고. 그래서 빨리 어쩔 수 없이 쫙 했는데 이제 벽지가 좀 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죠. 그러면 또 들어가서 또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최대한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라 뭐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그 부분이 좀 많이 어려워요.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요거 하나. 건축주분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집을 다 지으면 바로 사용 승인이 나오잖아. 심지어는 한 달까지도 걸려요. 바로 이사를 하잖아요. 개발행위 허가가 껴있으면 3달까지도 걸려요. 준공, 이게 법적인 사용 승인, 그리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준공이라고 하는 집을 짓고 어떤 땅마다 땅 조건마다 다르지만 조경이 또 다 돼야 또 들어가 수 있어요. 근데 조경이 다 안 됐는데 아니 내가 내 집인데 내가 살면서 조경하면 되지 왜 조경 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짐을 조금씩 갖다 넣으시는 건축주분도 계시고 근데 어쨌든지 간에 건축적인 행정적인 절차에 있어서 사용 승인이 되어야지만 사람도 들어갈 수 있고 또 가구도 들어갈 수 있고 거주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허락을 받는 한 가지 변수가 더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제일 큰 변수는 우리가 보통 겨울이나 봄에 설계를 해서 대부분 원하시는 게 우기 전에 장마 착공이 전에. 돼가지고 골조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비라는 게 예전에는 우기 건기가 조금 좀 명확한 아이들이 있었어요. 아이들대로 바뀌었죠. 네. 그러다 보니 지금은 할라 그러면은 비가 오고 할라 그러면 비가 오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이게 공사 기간이. 근데 비가 그쳤다고 해서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 건조가 돼야 될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이라는 게 이제 시공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스케줄이 안 맞는 경우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후기에 다시 스케줄 잡았는데 또 비가 와 그날. 하하 진짜. 그런 경우가 제가 너무 많았어요.
뭐 줄눈 공사가 들어오기로 했는데 실패해서 그 다음 주로 잡아서 했는데 또 비가 와서 그 다음 주로 잡으려니까 이 사람이 뭐 이번 주는 뭐 울산에 내려가서 그렇지. 공사하기로 했다. 근데 그러면은 한 달이 늦어질지 두 달이 늦어질지 모르는 일이 울산에 갔는데 울산에 비가 오고 그분은 뭐 먹고 살아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근데 문제는 그 공정이 끝나야지 가능한 후속 공정들이 못하는 경우도 발생해요. 그래서 저는 그 법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임대를 주지 않는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사전 입주를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걸로 근데- 수익을 발생시키는 게 네, 아닌데 그걸로 임대를 주거나 수익을 발생시키는 건물이 아니고 근생이나 이런 건 안 되죠. 내가 살 때는 단독주택이고 그 사람이 직접 산다고 하면 학교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 붕 떠요. 저기서는 아파트에서는 집 빼라 그러는데 여기서는 건축가가 아직 안 됐으니까 막 하고 있고 사용승인 안 나 있고 애는 학교는 보내야 되고 진짜 어렵거든요. 이거 누가 좀 인권이 넣어서 단독주택은 빼야 된다고 봐요. 네. 저도 사실 동의합니다. 맞죠? 네. 진짜 이거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 사정이 집이라는 게 문다니까요. 막 여러 사람이 몰려 있잖아요. 이 사람이 빼면 들어갈 그러니까 사람이 다 잡혀 있는데 그러면은 각자 건축가님들은 어떤 집을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지으셨는지 각자의 예시를 하나씩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머무르고 녹화를 하는 장소죠. 그래서 처음에는 신현보 수장님이 여기는 이제 김포 한강 신도시는 아니고 한강 신도시 최외곽 바로 건너편에 이제 산지를 개발한 데예요. 그래서 8개의 필지가 개발돼 있고 그중 한 필지에 지은 단독주택이에요. 이름은 이제 제플린이라는 이름이 이제 비행선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제플린은 사실 제일 마지막에 그 건축주분과 함께 지은 이름이고요. 프로젝트명이 계속 있었어요. 설계할 때 저 스스로 갖고 있던 프로젝트명은 그 플라잉 템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약간 떠 있는 신전이란 뜻이었었는데 사실 디자인에 많은 영향을 줬죠. 그때는 약간 이렇게 생각했어요. 집이라는 게 되게 엄숙한 거고 이렇게 삶을 담는 신전 같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요새는 사실 생각이 조금 바뀌었는데 그때 이게 벌써 3년 전이니까 약간 그 당시 갖고 있던 생각을 반영한 프로젝트명이었고요. 여기가 그 한강 신도시는 보통 신도시들은 50%나 60% 정도 건폐율을 갖거든요. 그리고 땅을 조그맣게 쪼개요. 근데 여기는 땅이 큰 대신 건폐율이 산지라서 20%밖에 안 돼요. 제한이. 그리고 지금은 이 동네가 4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 설계 당시에는 법규상 2층까지밖에 못 지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건축주분이 요구하신 프로그램 방들 종류가 있는 거죠. 건축주분 요구 조건은 다른 큰 게 없었고 필요한 실들의 리스트가 있었어요. 그리고 캠핑이 취미여서 캠핑 장비를 수용할 수 있는 차고에 붙은 창고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딱 요구 조건은 정확히 그렇게만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고민을 한 게 다 담아 보니까 20%를 2층으로밖에 못 지으면 딱 40%의 면적을 갖잖아요. 거기에 다 잘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방법은 둘 중 하나거든요. 필요하신 방 중에 요건 빼고 가자라고 하거나, 근데 빼고 가자고 안 하고 다 꾸겨놨어요. 다 꾸겨놓고 대신 각 방에서 마주보는 외부 공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실이 좁지만 외부로 연결됐을 수 있고, 뭐 가족실이 좁지만 외부로 연결됐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림을 조금씩 보면서 말씀드리면, 뭐 지금 보시는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한강 신도시 쪽을 바라본 거예요. 건물 뒷면에서 약간 프로젝트명이었던 템플 같이 보이는 느낌도 있고, 신도시랑 딱 대비되죠. 끝자락이란 느낌도 확 주고, 그래서 이쪽에서 보면 1층이고 정면에서 보면 3개층으로 보여요. 단차가 많이 나는 거죠. 그 단차가 여기에서 보이는데, 보시면은 이제 차가 있는 부분에서 진입하는 데는 법적으로는 지하층이에요. 거기 이제 창고만, 캠핑 창고만 있는 층이 있고, 들어와서 1층 마당이 들어오고, 1층 마당은 이제 거실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가 있는 공간이죠. 거실하고 부엌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2층으로 이제 돌아 올라가면 2층 가족실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부엌 뒤편에도
작은 마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뒤에 설비를 위한 마당, 뭐 캠핑 창고의 환기를 위한 마당, 가족실하고 이어지는 잔디 마당, 거실하고 이어져서 뭐 농구를 하고 할 수 있는 하드 페이빙 마당, 그리고 지하층 진입 후에 이렇게 동네 아이들이 하굣길에 같이 놀러 와서 엄마가 아직 문 안 열어줘도 여기 모여서 앉아서 놀았으면 했거든요. 그런 거를 위한 계단들, 그리고 각 외부 공간에서 내부 공간으로 들어오는 사이 이제 포이에들이 다 있어요. 그 사이 전이 공간들이 다 있고, 이게 저희 이제 사실 제플린이란 모습을 제일 잘 보여주는 모습인 것 같아요. 딱 떠 있는 거고, 저기 차고에 보시면 기둥이 하나 있어요. 저 앞건이더라고요. 네, 저 기둥이 정면에서 보면 굉장히 얇아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기둥 없이도 해석을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저 정도 캔틸레버는 할 수 있는데 이게 떠 있는 느낌을 더 주려고 만든 기둥이 있어요. 기둥이 있어야 더 부러질 것 같아서 저게 더 저 아슬아슬하게 이거를 보이는 버티는 거죠. 거야? 네, 약간 아슬아슬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정면에서 깎은 거거든요. 저 정도는 기둥이 아니고 저 템플이 날아갈 때 밑에서 잡고 있는 거죠. 저 약간 결국 제플린이라는 이름을 지어갖고 약간 닷 같은 느낌도 있고 결국 그렇게 됐어요. 프라모델 전시 받쳐주는 느낌? 그런 느낌이 됐어요. 요 모습이 사실 그래서 떠 있는 부분 전체를 한 재료로 해서 무겁게 보여야만 하겠다라고 생각해서 결국 지붕까지 벽이랑 같은 재료가 되는 디테일을 고민하기 시작했던 거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 골랐던 재료는 사실은 세라믹 패널이었어요. 건축주분이 벽돌을 적극적으로 추천하셨고 그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벽돌이란 게 원래 아래서부터 쌓아 올라가야 되는 재료인데 그게 공중에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게 그 떠 있는 느낌을 더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주분께 제가 되게 고마운 포인트 중 하나예요. 여기는 이 바닥 재료까지 벽돌로 가는 것도 건축주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어요. 그래갖고 벽이 연장되는 것 같다. 근데 저는 사실 이 재료가 크게 중요하진 않았어요. 하드 페이빙이라는 게 중요했고 거실의 연장선상이고 막 뛰어놀다가 흙을 묻히지 않고 다시 거슬러 들어와도 간편하게 청소가 가능한 게 목표였어요. 지금 강아지처럼 그쵸. 강아지들 네, 그래서 다니는 거지. 바닥도 청소가 쉬운 타일이었어야 됐고 밖에도 하드 페이빙이었으면 됐던 거죠 저한테는. 근데 벽돌 선택도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닥, 벽, 지붕까지가 한 재료로 결국 올라가 있죠. 뒤쪽 잔디를 해서 여기로 들어가면 2층에 가족실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집이 외부에서 내부로 이렇게 실로 엮는 것처럼 한번 꿰지는 거죠. 이 사진을 일부러 보여드리는 게 이제 거실 안과 밖이 한 통으로 연결되게. 사실 물 문제를 조금 더 고급 디테일을 쓸 수 있었다면 안팎에 수평도 맞추고 싶었어요. 진짜로 턱 없이 쫙 나갈 수 있게. 근데 그게 트렌치 디테일이 훨씬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포기를 하고 그냥 단순하게 단을 내려서 처리를 했고요. 지하에서 1층으로 올라오는 계단은 없는 거예요? 네, 그건 이제 회의를 통해서 생략하기로 했어요. 감수하시겠다고 한 거죠. 네, 캠핑 창고기 때문에 어차피 지하에 있는 물건이 위로 올라올 이유가 없고 지하 거는 지하에 들어갔다가 차에 실렸다가 그걸 반복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부 공간을 축소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신 거예요. 진짜 좋은 게 일반 단독주택에서 느끼기 힘든 공간감이 많이 느껴져요. 여기 올라갔을 때 진짜 떠 있는 듯한 3층 높이의 큰 건물에서부터 흡사 카페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종교시설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올라와서는 일반적인 집에 막 앞마당 올라와서는 또 굉장히 작은 집의 네. 마당 이걸 다 가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5점 몇 미터밖에 안 돼요. 폭이 되게 좁거든요. 외부에서 신경 쓴 건 사실 이게 한 덩어리처럼 보이려면 밖으로 빠져나온 처마가 없어야 되는데 이제 방수 문제, 그러니까 비처리 문제 같은 게 되게 어려웠어요. 거터랑 플래시랑 네, 또 대문도 되게 인상 깊었었는데 사진 하나 찍어봐요. 네, 네. 대문 뭐 진짜 대박이죠. 흰지로 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플로어인지로 네. 해가지고 돌리고 이제 전자석으로 잡은 거거든요. 이제 초인종 눌러서 풀어주면 전자석이 해제되면서 문이 이렇게 그냥 탁, 그러니까 도는 모터까지는 설치를 못했고요. 그냥 떨어지게. 그냥 예, 떨어지기만 하는 거죠. 전자석으로 잡고 있다가 뗐다가 여기가 이제 2층 가족실이에요. 가족실이라기보다 복도처럼 보이는데
이제 쭉 앉아서 책을 꽂고 공부하고 그냥 그런 공간을 보시면 벽은 흰 벽이 따라서 올라와서 지붕까지 가는 게 보이고 1층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타일을 되게 열심히 골랐거든요. 그러니까 타일을 다 그 프레쉬로 비춰보고 골랐어요. 그러니까 반사 정도. 타일이 약간 일그러짐을 찾은 거예요. 일그러짐이 되게 적은 타일 중에 가격대가 맞는 거. 그러니까 비싼 타일은 진짜 거의 거울처럼 반사가 딱 떨어지거든요. 이건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게 최소화되는. 네, 이 가격대에서 이게 치고 벽을 막고 그래서 천장에 지금 많이 넘어갔는데 요 천장에 일그러진 콘크리트 그림자가 시간대에 따라서 옮겨 다니면서 변화하거든요. 이게 그대로 남아 있어서 전 사실 되게 좋아요. 가리지 않고 2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붕 형태를 이용한 내부실들이 만들어져 좋아요. 있어요. 이렇게 뭐 다 간접광을 만들어낸 거죠. 간접광이 있거나 화장실 같은 경우도 저 끝에 초록 타일이 있는 데가 샤워실이에요. 샤워실 안에 천창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빛이 창이 떨어져. 아까 밑에 되게- 올라가 보니까 창이 네, 하단에 창이 있어서 있네요. 그것도 또 네. 되게 아, 네. 음. 저기는 샤워할 때 발만 보이는 것도 음. 재밌겠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개인적으로 아쉬운 건 사실 창문에 있어요. 그 창문 디테일이 원했던 대로 시공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건축주를 만나고 그다음에 설계를 이제 아이디어를 뭐 이렇게 찾으면서 하다가 그 제플링이라는 거를 어떻게 해서 생각을 해내게 된 건지 저도 그 그거 이름이 물어보려고 했어요. 아니면은 좀 컨셉. 컨셉 자체. 시작은 20%가 20% 건폐율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20%의 건폐율과 모든 내부실을 다 담는다 해서 한 덩어리가 나오고 단순해져야 되고 그러면서 어느 남향 창과 프라이버시를 조합하다 보니까 건물이 길어지고 저는 설계하는 거 80%가 20%인데 저는 왜 이런 생각이 안 나죠? 그 땅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 20%의 제한이 제플린이라는 컨셉을 만들어낸 네 맞아요. 그리고 이런 그 입구에 이렇게 아치 만드는 형태의 그들이 보통 주택에 많이 쓰는 형태는 아니니까. 이거는 사실 사실 아치도 되게 좋아요. 네. 초반 프로젝트 명리에서 많이 온 거예요. 사실 플라잉 템플이라는 네. 프로젝트명으로 네. 계속 했었고 이건 자칫하면 형태나 재료나 어떤 공간 구성을 보다도 네. 창의 형태만으로 창의 모양만으로 이 전체를 그냥 읽어버리게 할 수 있는 위험이 될 수 맞아요.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처음에 그 출발한 약간 신성한 어떤 네. 템플로서 이거를 아예 딱 그냥 가져가 버리니까 그냥 거기를 이렇게 이해시킬 수 있는 장치가 된 것 같아요. 그 주택에서도 이렇게 건축가의 머리에서 나왔던 뭐 건축주의 이야기에서 나왔던 어쨌든 이렇게 강력한 컨셉이 있어야 이렇게 물론 아쉬운 점이 있으시겠지만 완성도 있게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제가 설계했다면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에 이렇게 내가 이런 설계- 얘기 재밌는 거예요. 네, 내가 설계했다면 저는 아무래도 요 뒤에 테라스 공간 옆에 화장실을 빼서 딴 데 옮기고 가족실을 조금 면적 스페이스 실 같은 실로. 네, 어떻게든 방을 작게 만들든 하더라도 넣고 계단을 그쪽에 넣어서 정말 1층 거실이나 응접실 주방이나 응접실이나 이런 공간하고 가족실 공간하고 여기에 힘을 훨씬 더 줬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쪽 뒷마당 나가는 요 공간을 훨씬 더 좀 더 힘을 더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해도 되죠. 그럼요. 집이니까. 그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게 있었어요. 이름이 가족실이지만 사실은 제가 공부방이거든요. 공부방이어서 지금 요 가족실 이렇게 길게 있는 거죠. 공부방 창이 북향 창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직사를 한 번도 안 받는 창인 거죠. 안 받고 머리 뒤에서 다락에서 한 번 치고 내려오는 간접광만 천창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공부하기 좋은 그치, 독서실 같은. 가족실이라기보다 독서실이 돼버린 유튜브 보기 좋은. 꼭지를 안 만든 이유는 따로 있었나요? 사실 조형적인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더 덩어리 같이 보여요. 뾰족한 거보다. 좀 둔탁한. 네, 그게 있었고 이게 이제 방수면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게 위에가 평 같지만 평지붕이 아니에요. 사실은 평처럼 느껴지지만 구배가 있거든요. 위에가 이제 무르르는 구배가 있고 벽돌도 가서 이렇게 만나요. 끝에서 만나고 그 밑에도 방수 처리가 꼭지점이 따로 돼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쌓은 벽들도 구배가 있나요? 눈으로 보기에는 구배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벽돌 자체는 고배는 없어요. 거기는 없고 이제 보면은 줄눈을 이렇게 감아놨죠. 줄눈을 감아놨고 그래서 위에서 보면 꽤 하얘요 지붕이. 그러니까 위에서 평면에서 내려다보면 저는 이제 여기 올라와서 걸어 다녀봤는데 옥상 마당 같죠 느낌이. 되게 묘할 것 좀 무서워요. 그리고 당연히 걸어 다니면 좀 그리고 무서워. 걸어 다니고 그때 집이 막 날아갈 것 같고 무음 떠가지고 굴러들으니까 근데 되게 기분 좋죠. 한 번만 올라가 볼 수 있잖아요. 너무 기계 있을 때. 네. 2중 3중으로 한 건데 아이고 고생은 좀 후회되는 점들도 많아요. 저 천장 같은 디테일도 좀 마음에 안 들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컨셉은 지켰는데 특히 창 디테일들이 좀 스스로 마음에 안 드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중요한 거는 그 진행을 하면서 컨셉을 지켜서 나가서 디테일을 조금은 손해를 볼 것이냐. 그러니까 디테일을 완벽하게 진짜 예쁘게 나가면서 컨셉을 포기할 것이냐. 이 두 개의 길에 놓였을 때는 대부분 건축가들은 컨셉을 지켜 나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한다는 게 근데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이 컨셉을 이해를 한다면은 사실 컨셉을 밀고 나갈 수가 있는데 대부분이 내 하자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그 여러 가지 또 돈의 문제라든지 뭐 이렇게 따지다가 디테일만 그 살리고 컨셉을 죽여버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건 건축주의 자질이 네. 이제 건축주분이 정말 많이 믿어주죠. 제가 네. 건축주분 아까 만나봤거든요 두 분 다. 그래 대상 좀 프라이드 있으시겠어요. 이렇게 미소가 그 항상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 집이라는 거는 건축주 수준에 맞춰서 나가는 거예요. 그냥. 절대 건축가 혼자서는 아니고. 네. 건축주의 수준만큼 아니면 건축주의 그 눈높이만큼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품격. 네. 사실 건축주분의 의지가 되게 중요하죠. 다음에 이 건축주의 품격으로 영화 한번 찍어야 될까? 예, 다음은 이제 이영재 소장님 주택인데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이 집 이름은 그 수류헌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 집을 제가 설계를 하게 되고 한 그 스토리가 이 집은 거의 이 집의 90%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집이 어떻게 생겼고 뭐 어떤 형태고는 정말 중요하지 않은 그런 집이었어요. 진짜 감동적이에요. 네. 어떤 분들은 그 예전에 제가 그 인터넷에 올렸더니 뭐 이런 집이 다 있냐고. 그러니까 너무 볼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 의도였어요. 이 집은 그 서울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시고 그 부인분의 고향으로 귀농을 하신 집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위하고 딸이 다 건축과를 졸업해서 건축 쪽에 일을 하시고 계셨던 분인데 왜 안 맡기고 직접? 이제 보통 보통 잘하니까. 그런 거는 뭐 절대 아닌 것 같고요. 가족의 집을 설계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머니의 고향으로 이제 돌아온 집이었거든요. 이게 원래의 집이 있었어요. 원래 집. 원래의 이 배치하고 유사한 위치에 집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인가 그 집을 지어가지고 아버지께서 이제 그걸 지으셔가지고 계속 유지되어 이제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리노베이션을 해서 이제 쓰려고 했었던 건데 가서 봤더니 구조체의 상태가 리뉴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좀 변형을 하려고 해서 인허가를 하려고 했더니 집의 일부가 도로를 넘어가 있고 그리고 집 일부는 다른 집 대지 경계선을 넘어가 있고 다른 옆집은 내 땅으로 넘어와 있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조정이 전혀 안 돼 있는 그 시기에 지었던 집이었던 거죠. 그래서 가족 간에 이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제 너무 이제 뭐 쉬운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각자에 대해서. 신영호 소장님 하나 하셨잖아요. 그래서 신용보 소장님 대단해. 다음에 집 지으면 장모님 집을 저한테 맡긴대요. 약속? 수주하셨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신축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제가 진행을 하게 됐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이제 철거를 해서 신축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아버지가 지었던 집을 자기가 이제 딸이
고스란히 가지고 있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때에 와가지고 아버지의 흔적을 지워버려야 된다는 그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건축가로서도 그 부분이 가장 힘든 부분이거든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건축가들도 아마 그 부분은 굉장히 힘든 부분이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거주를 하시면서 이제 죽을 딴 데 옮겨놓고 그리고 이제 철거를 하는데 철거 당일날은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못 본. 그렇죠.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차를 10년 타다가 차 이제 바꾸면서 이게 레커에 이제 끌려가는 그거 못 보잖아요. 그것보다 더한 경우가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철거라는 게 시골집에 이제 옛날 그 목 가구식으로 대충 짜가지고 지었던 집들이 철거 금방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포크레인 몇 번 한순간. 쿡쿡 찍었더니 그냥 없어지고 다 치곤 하는데 이게 반나절에 그냥 쑥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의 60년에 가까운 시간이 한 방에 날아가 버리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더라고요. 그때 이제 건축가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이 기억을 예전의 기억을 지금까지 어떻게 연장을 시켜줄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그때 현장에 남아있던 자재 중에서 쓸 수 있는 게 혹시 없을까? 그럼 그거를 가지고서 뭔가를 이용하면 좋겠다고 봤는데 나무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썩어 있었고 그리고 철거 과정이 뭐 보면 부산물들이 쓸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게 딱 하나 있었어요. 곡간에 보면은 예전에 그 타작을 하고 나면 나락을 이렇게 뒤에 쌓아놓고 판문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칸칸이 이렇게 쌓아가지고 올리는 문이 있었어요. 한 요 정도 크기의 문이었는데 그렇게 쌓아가지고 맨 마지막 부분에 자물쇠만 탁 채워놓으면은 못 빼는 거죠. 근데 그 문이 한 10장가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생각을 한 게 이거 가지고 이제 뭔가를 만들 때 이제 조명을 만들면 좋겠다. 나무니까 그게 이제 활용도가 이제 높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명을 할 걸 디자인을 해가지고 목공예를 하는 후배한테 보냈어요. 이거 디자인했는데 이 나무로 만들 수 있겠느냐 해서 그걸 택배로 다 보내가지고 걔가 대패 다 하고 나무 상태를 보니까 충분히 만들 수가 있겠다. 그렇게 네. 잘라내고 쓸 수 있는 부분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집성을 해가지고 조명 하나 딱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든 조명을 그러면은 어디에 놓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나이 드신 분, 저희 부모님도 그랬거든요. 전화 딱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밥 먹었냐는 얘기를 제일 먼저 하시거든요. 옛날 분은 다 그러시잖아요. 아마 그 아버님의 시절, 그 할아버지의 시절, 그리고 이 건축주 분의 시절은 굉장히 그 먹고 지내는 게 그렇게 수월한 시기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가장 그때도 그분이 자기 이제 자녀를 볼 때 밥 먹고 있는 모습이 가장 행복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그 조명을 그 식탁 등으로 해서 이렇게 올려드렸죠. 근데 그 스토리를 가지고서 아버지가 했던 그 어떤 뜻을 지금까지 나는 이어가고 있습니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수리원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부분이고요. 건축 이야기가 없어 숙연해지. 네, 뭐 다 그렇게 그 하잖아요. 포인트가 이렇게 네. 식탁에 있다는 게 전 그 포인트 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이 집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를 두고 제가 디자인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 조명이거든요. 요 그러니까 조명. 그럼 조명이 집이 다 완성되는 과정 가운데 얘도 같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면 조명이 이미 건축주는- 만들어져 있어? 건축주는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그걸 가져가가지고 디자인을 해가지고 목공하는데 친구한테 맡겨가지고 만들고 있다가 그 감동을 안 하나? 완공이 됐을 때 이 조명이 어떤 걸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고 저기 보면 조명에 제 낙관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만든 사람의 낙관도 찍혀가지고 있거든요. 밤이 넘어가겠어요. 눈물이 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중공 입주하는 날 가서 제가 이걸 달아드렸어요. 네, 너무 멋집니다. 진짜 그리고- 소아인 멋져요 진짜.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 집이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졌고 어떤 공간이 있고가 그다지 저한테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고 건축주분도 처음에는 이 집에 대해서 관심 많이 하는 게 좀 많이 있었어요. 그 콘크리트가 아닌 목조로 지어야 되고 형태도 어떻게 보면은 이
동네 시골 동네에 있기에는 조금 약간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형태였으니까요. 근데 그런 모든 의구심들이 그 조명을 달아드리는 순간 모든 게 일시에 그냥 다 해결 끝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죽고 우리 집이 오래돼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거나 개보수를 네. 하는데 우리 딸이 왔는데 이제 50년대 뜯어봤더니 이제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됐어. 네. 그러면 우리 딸을 손에 넣고 이렇게. 그래서 살아있어도 그냥. 그러면 진짜 그 추억이 담긴 뭔가를 해서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소장님은 장모님 집 설계를 저한테 맡기고 제 우리 집 리모델링과 우리 딸의 우리 집 개보수는 소장님한테 맡기고 그럼 소장님은 저한테 뭐 맡기실까요? 뭘 해? 제 집 설계를 해주세요. 소장님 여기 실무 저 소장님 아파트 지을 때 저한테 제 아파트 할 거. 아 그래서 이것도 사진도 너무 멋지고 이게 그래서 이제 영- 나중에 준공을 하고 나서 이제 사진을 보통 준공하면 촬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진 작가분한테 그러니까 이 사진에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한 컷이면 나는 만족을 하는데 그게 시간이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건물하고 별 일주 운동이 들어가 있는 형태의 사진을 제가 찍었어요. 여기 아마 메인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 너무 여쭤보겠습니다. 네. 여기 그러면 그 따님 부부 가족과 어머님이 같이 사시는 아니 방이 남아있 안방 하나요. 안방이 두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방이 있고 침실이 있고 두 개 거쳐서 들어가게끔 현재 돼 있고 찾아오면 자제분이 오면 여기 요 앞쪽이 여기 창고예요. 여기 이제 그 시골이니까 귀농을 하셔서 농사를 지으시니까 여기 적재할 수 있는 안에 그 냉장 창고하고 다 이렇게 돼 있고요. 뒤쪽에 이제 군불 뗄 수 있는 온돌방이에요. 그러니까 온돌방에서 지내면 이제 되는 형태로 돼 있고요. 예전에도 원래 이게 본집이 여기 있었고요. 여기에 창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있던 걸 그대로 했는데 이게 뭐 큰 제가 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만들어지는 스토리가 가장 중요했던 부분인 거죠. 이 얘기 듣고 나니까 제가 한 설계가 너무 비인간치. 아니 그러니까 컨셉은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너무 거 따- 같아요. 너무 소장님도 따뜻하고. 그 가지고 있는 그 컨셉에 맞춰서 일관되게 풀었기 때문에 소장님 눈에는 이런 디테일이나 이런 게 이 집에서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셨고 네. 또 뭐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근데 저는 것도 중요한 거 사실 같아요. 이 여기 보면 건축주가 설계를 할 동안에 건축주가 4명이잖아요. 그 어머님, 아버님 부부, 그 다음에 따님 부부. 이 중에서 건축을 하시는 분이 3명이에요. 신기하네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그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저보다 더 전문가인 아버님이 계셨기 때문에 네. 그랬는데 제가 이 집이 제 집 첫 집이었어요. 주택 첫 집이었는데 지금까지 해온 집 중에서 제일 수월했던 집이에요. 컨셉이 있었기 때문에 컨셉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아는 만큼 이해를 해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정말 이게 사실 제가 이 집을 하고 글을 쓰는 것도 보면 초가상간이라고 이걸 했거든요. 물론 초가는 아닌데 초가상간이 굉장히 그냥 누추한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별 볼살 것 없는 그런 집인데 근데 그거를 이해를 해주시니까 일이 그냥 수월하게 다 그냥 끝났던 거거든요. 어머님의 요구사항은 딱 하나였어요. 아버님은 크게 요구사항이 없으셨고 어머니는 이 지역분이고 여기 토박이시고 하니까 요 주방에 있는 요 위치에 대각 방향으로 마을회관이 있었고 여기 이게 마당이 여기 있거든요. 사람들이 주로 모여서 이렇게 여기서 뭔가를 하셔요. 그러니까 나는 그 길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창이 코너에 여기 이렇게 있는 거 외에는 특별하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예전의 기억에 우리 이제 보면 주택에 텐마루 같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기억들 때문에 안방 쪽하고 이쪽에 침실 쪽 앞쪽에는 텐마루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좀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펜스 같은 걸 좀 해놓은 거 그런 거 외에는 뭐 저도 나중에 이제 저의 첫 집을 또 소개를 하겠지만 건축가가 첫 집을 하는데 이렇게 숨길 수 있을까?
막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그치. 저 같으면 저의 고집을 사실 더 내세우고 싶고 뭐 이런 거 쓰고 싶고 이런 디테일 써보고 싶고 이런 재료 써보고 싶고 막 할 텐데 그런 것들을 절제하면서 소통을 하고 또 하나는 건축가가 기억을 하는 방법을 표현하는 요소가 진짜 많은데 그것을 공간을 그대로 두고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재료를 또 선물하는 어떤 요소로 활용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진짜 생각하고 배려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부분인 게 이제 또 설명과 공간을 보면서 이제 제가 마음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어서 아 이거는 제가 앞으로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좀 유지하고 싶다, 계속 고집하고 싶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게 이게 힘 빼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니까. 맞아. 이 집이라는 거는 건축가의 집을 짓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집을 지어주는 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행을 해주는 근데 대행을 해주는 공감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저는 그게 초점을 두려고 사무실 이름도 이렇게 2인이라는 이름을 지었던 거였어요. 근데 그게 마지막에 그때 잘 물려가지고 이게 하게 됐던 거죠. 운이 좋았던 거야.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꼭 집뿐 아니고 건축을 할 때 저는 건물이 그냥 배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백지? 네. 백지고 이제 채워나간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사실 저 되게 배운 게 딱 채워나갈 이렇게 뭔가 구심점을 탁 던져드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저는 배경에 대해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내 집이 다른 주변의 집들의 배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쵸 그것까지도 네. 되게 드러나거나 튀진 이런- 않아요. 삶의 배경이건 그 동네의 배경이건 네. 도시의 배경이건 그래서 그 이 집을 짓고 나서 이제 이게 그 많이 올라간 인터넷에 뭐 이런 거 소개가 이제 있으면 이 집이 뭐가 색다른 것도 없고 너무 이거는 좀 아니다라는 평을 다루는. 우리나라 건축이 아니, 너무 색달라야 되는 게 문제가 네.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오히려 제대로 보셨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의도로 해서 했기 때문에 배경이 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은 되게 막 외계인 같은 건물에 딱 서서 배경이 되는 경우도 있긴 한 것 같으니까 배경이 되는 건 저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요런- 그게 방법이 드러나지 않으리라 아님으로써 그거랑 동의어는 아닌 거예요. 그 만약에 이런 땅에 예를 들어서 10명의 건축가한테 똑같은 건축주한테 이야기를 듣고 하라 해도 이 집만 돋보이는 탁월한 디자인으로 뭔가를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6, 7은 됐더라고요. 6, 7은. 맞아요. 그거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항상 뭐 새로운 거 맨날 뭐 새로운 디테일, 새로운 디자인 이런 거 많이 강요받아 오잖아요. 압박받고 건축가다 보니까. 강박이 강박이 생기는 것 있죠. 같아. 그럼 뭐 새로운 거 없냐, 뭐 새로운 거 없냐, 뭐 이런 거. 이게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도 이 집하고 제플린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건축주의 역할이 굉장히 크잖아요. 맞아.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건축주가 자기가 취할 부분하고 아닐 부분을 확실하게 선택과 정리하고, 예, 집중이 딱 이렇게 됐기 때문에 건축가가 그만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놀 수 있는 마당이 그냥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는 만약에 그 조건이었다면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어도 이런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이게 훌륭하다는 건 아니고 이 편집 제대로 해주세요. 이상한 사람인데요? 단어 네. 맞게 행동하시는 그러니까 진짜 건축주의 건축주. 품격 영화를 한번. 더 얘기하고 싶지만 시간이 돼서 네. 네. 자, 건축술사 7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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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직접 하신 것도 얘기 듣는 게 되게 재밌네요. 집중이 되네. 재밌죠.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 아예 이거 아예 이탈리아 못 들으니까. 아예 우리 그러면 그런 거 있잖아요. 건축가들이 설계한 집 괜찮은 집들을 찾아가가지고 아 그런 거 좋죠. 그래서 패널 4명이서 앉아가지고 연락처를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은 거. 편안한 거. 그 요즘 그 취지 자체가 진짜 좋죠. 그래서 컨셉이. 지난번에 건축 탐구 집